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코너입니다. 보통 땐 제가 담당인데요. 오늘은 저를 대신해서 김성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아이고 마이크가 깨지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속삭이고 있다는. 아니 뭐 원조 앞에서 그 측면 승부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사라도 네, 저도 좀 기운 좀 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슈 뭐죠? 예, 오늘은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왜 무너진 겁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네. 전문가들은 강력하게 부실 시공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지금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지난 26일 오후 3시 20분쯤에 상판 4개가 호수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상판 하나 24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네요. 엄청난 판들이 무너지면서 상판을 받치고 있던 교각 5개 중에서 하나도 함께 무너진 것으로 확인이 돼서 네. 이 교각이 무너진 걸로 봐서 부실 시공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 국제대교 구간이 사실은 현덕면 신왕리하고 팽성읍 본정리에 있는 1.3km 구간이고 바로 요 밑에 43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3번 그 국도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돼 있고요. 대림산업이 제일 먼저 사고 현장에 본부장을 급파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설계나 뭐 공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재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사고 네. 원인이 나오기까지 2달이랑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하던데 예. 뭐 새로운 공법을 썼다면서요? 예, 압출공법이라고 하는 그 방식인데요. 이 ILM이라고 그 영어 약자로 얘기하는 공법은 교각을 먼저 다 시공한 다음에 육상에서 제작한 상판을 한쪽에서 고정을 하고 압축 장비로 밀어 넣으면서 교량을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네. 제작이 간편하고 공기가 짧고 그래서 시공 방법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가지고 요즘에 교량 건설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인데. 아니 근데 안전한데 왜 사고가 났냐는 거죠. 교각이 부실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폭우 속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 하나를 주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교각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교각이 서 있었다면 상판이 붕괴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이 공법에서는. 예. 그러니까 교각의 기초 시공이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집안이 침하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으니까 네. 집안 침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안 하면서 이런 그 원인을 얘기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특히 이 ILM 공법이 국내 교량 중에 가장 폭이 넓은 교량에 지금 적용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ILM은 비교적 교량의 폭이 좁은 곳에서 더 어울리는 공법인데 네. 총 연장이 1350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왕복 4차로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적용하는 게 좀 국내 최초였다. 그래서 안정성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 건설회사에서 욕심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사전 허가 단계부터 이게 뭔가 좀 점검이 더 필요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정부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원인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김상유 교수가 맡았는데요. 네. 이 위원회에서 시설물 붕괴나 또 전도로 인해서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또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건설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 네. 위원회인데요. 2달 동안 활동을 할 예정인데 전문가 12명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을 아끼고 있더라고요. 일단 평택 교량 붕괴 사고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 장마철 끝났는데도 뭐 오고 요즘에 사실은 비가 거의 좀 줄어들어야 되는 시점인데도 계속 또 예. 폭우가 쏟아지고 그렇죠. 이런 정도면 다른 어떤 건설 현장 예. 그리고 이미 있는 교량 이것도 좀 점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현재 그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집안 침하 가능성들 있잖아요. 네. 이게 집중 호우가 평택에선 또 얼마 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것 때문에 유실된 곳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산사탄하고.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폭우가 지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런 대형 건설 현장은 안전 체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전에.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현장 관리 체계의 적정성도 따져보겠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는 좀 투명하게 사고 원인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아니 뭐 요즘에 전수조사가 유행인데 말이죠. 예. 네, 살충제 계란도 그렇고, 그렇죠. 또 생리대도 그렇고, 예. 이 교량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폭우도 많이 오고 그렇다면, 예, 이거 전수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 이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신현희 구청장 오늘 첫 재판을 지금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신 구청장이 또 횡령 배임 혐의 관련한 그런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했다. 이런 또 추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청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예, 보도자료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뷰 중간중간에 그 녹연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선웅 강남구 의원입니다. 네. 우선 그 신현희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지금 배임 횡령 사건 관련해서 이 경찰이 지금 수사에 지금 간 상태입니까, 이게? 네, 뭐 수사 중이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포상금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혐의, 이 좀 의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 사전에 뭐 포착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요? 네, 뭐 아직까지 이제 그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네. 이제 그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정식적으로 이렇게 브리핑 하지는 않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아직 그 확인될 수 없어서 아직 모르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 회의 맹령 건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여러 번 조사받고 있다 직원들이 굉장히 네. 힘들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청이 A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 원대의 배임을 저질렀다. 그 내용인 거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 횡령, 요거 이제 같이 이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 예. 경찰 압수수색 얘기도 나오고 증거인멸 사건 과정, 이것도 지금 굉장히 논란인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지금 경찰이 이제 신현희 구청장의 횡령 배임 관련해서 수사 중인데 강남구청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물로 이제 그 지목한 법원의 영장을 받은 그 증거물이 강남구청 직원에 의해서 이제 삭제됐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오늘 제가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한 게 그 증거인멸 그 과정에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관여를 했다. 그 관여를 하는
그런 거는 그 CCTV 영상에 그런 모습들이 찍혔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오전에 주장을 했죠. 그리고 강남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인정을 지금 했습니다. 아, 예. CCTV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찍힌 겁니까? 네, 그 CCTV에 이제 어쨌든 증거 인멸하고 서버 삭제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 현장에 지금 이제 신 구청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네. 아, 네. 그 영상 다 확인하신 거죠, 그죠?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그 영상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해명 자료 나온 거로 봐서는 영장도 네. 없이 경찰이 전산정보과를 방문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 무죄 네, 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전면 지금 부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해명 자료는 저희한테 보내왔거든요. 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쨌든 이제 강남구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제 초점이 이게 이제 사실은 논리가 좀 회개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요. 네. 어쨌든 경찰과 법원이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삭제한 자료들이 증거물로 인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증거물이 삭제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강남구는 이게 증거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강남구 측의 주장이고 경찰과 법원은 이게 증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네네. 그 삭제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관련 증거가 아니고 개인 정보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황당한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법원에서 다퉈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증거가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네. 강남구가 임의로 이게 증거물이 아니다라고 삭제했으니까 당연히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강남구 해명은 좀 이상한 거죠. 네. 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역시 이제 법원이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근데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그게 증거인멸죄가 해당이 되죠. 법원에서 어쨌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발부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게 증거인멸인 거예요. 법원에서 인정한 증거물을 없애거나 하는 게 증거인멸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강남구청에서 기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인 거 맞죠? 공공기록물로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개인정보물이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게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증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공무원이 아닌 모든 일반인, 민간인 있잖아요. 네. 그 민간인이 보통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뺏고 이러면은 그 해당자가 이거는 내 핸드폰 개인정보입니다. 안 주고 이게 증거물로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조차 이제 사실은 허무맹랑한 주장인 거고, 그리고 더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는 거고. 네. 그리고 CCTV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는 이제 신현희 구청장이 현장에 있었다는 그 장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이 얘기를 이제 들으셨다 그러는데 직접 영상을 확인을 하신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강남구에서 내려간 사실이 맞고, 그리고 신현희 구청장이 전산실에 서버에 내려갔을 때 이 삭제한다는 보고를 듣고 궁금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삭제를 만리로 갔다든지 삭제하는 걸 지켜보러 갔다든지. 하여튼 삭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된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삭제를 지휘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횡령 배임 사건에 신현희 구청장은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고 삭제한 A 씨는 증거인멸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네. 본인이 증거라고 인지를 알고 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신현희 구청장이 내려간 게 이제 증거인멸의 범죄 요건을 더 구성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범죄 요건, 구성 요건을 완벽히 갖췄다. 이렇게 일단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갖추게 되는 거죠. 네. 네. 해당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신현희 구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대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신현희 구청장이 오히려 증거인멸의 범행 동기가 더 확실한 사람인데, 네. 신현희 구청장은, 경찰이 아예 쏙 빼놓고, 이 삭제한 A씨만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주범을 놔두고 삭제한 그 사람만 증거인멸죄를 적용했다는 게 이게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내에서, 좀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축소가 아니라 이거는 조작인 거죠. 조작이다. 네. 네. 주범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범이 누군지 알면서도 발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쨌든 삭제한 사람을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해서 불구속 입건한 거는 이건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 단계는 넘었다. 저는 검찰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경찰 내에서 누가 신현희 구청장을 도와주는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재판 열리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위반 관련한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네. 오늘 좀 보셨습니까? 내용은 자세하게 이제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신현희 구청장이 본인이 했다고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전달했다. 어쨌든 이유를 떠나서 이제 본인이 했다고는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형량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몇 개월을 받냐, 벌금 몇백만 원이냐, 이 문제로 이제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죄는 확실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얼마짜리 선거법 위반이냐, 이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 특정 메시지를 고의로 삭제한 혐의, 이제 이 부분도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또 국정원 출신 직원의 역할도 또 약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자세히 하기에는 또 모릅니다. 경찰이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은 이 부분도 최초로, 가짜뉴스를 신현희 구청장이 퍼나간다. 이것도 제가 제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이유는 이제 경찰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열심히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금 추정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원 부분이요? 네. 그거는 어쨌든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현희 구청장이 퍼나른 가짜 뉴스가 단순히 개인이 만들고 하기에는 범주가 너무 크고 다양해서, 특별한 기술이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전직 국정원 직원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조심스러우셔가지고 네. 아니요, 저는 추정을 하는데 더 이상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이 밝혀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이었습니다. 네, 2부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